와우! 달슨의 라이브! 토트넘의 손흥민은 주중에 쉬고 나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BBC가 이번 주말 일요일이죠. 밤 11시 토트넘과 버니 경기 프리뷰하면서요, 가장 먼저 사진과 함께 전한 그런 전망입니다. 돌아오겠죠? 주력들이. 토트넘이 이제 지난 주중에 유로파리그 볼프베르그와 이제 경기를 했는데, 그날 손흥민, 케인, 호이베르, 은돔벨레, 레길론, 요리스라든지 이렇게 주력들을 많이 좀 쉬게 했잖아요. 이번 주말에 이런 선수들이 대거 좀 복귀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토트넘이 좀 급합니다. 최근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는 2연패. 또 그걸 포함을 해가지고 최근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1승 5패입니다.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웨스트브롬만 잡았고요. 나머지 5개 팀들 리버풀, 브라이튼, 첼시, 맨시티, 웨스트햄에게는 모두 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의 순위도 어느새 지금 9위까지 좀 내려갔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프리미어리그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유로파 리그 출전권도 어려운 거 아니냐, 좀 가물가물 그런 흐름으로 간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꼭 이겨야 되는 게 상대가 15위의 번니입니다. 꼭 잡고 가야 될 그런 상대라 볼 수 있겠죠. 또 토트넘은 번니와의 그동안 싸움에서 좀 절대 우위였어요. 프리미어리그 13번 만나가지고 토트넘이 8승 3무 2패, 정말 좀 압도적인 그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잘못되게 되면 이거는 무리뉴 감독 포함을 해서 안팎이 너무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주말에 좀 잡아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일정 자체는 지금 부담감이 상당해져 버렸어요. 또 그 금요일 밤에 유로파리그 16강 대진 추첨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토트넘의 이제 상대가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와 이제 만났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대단한 명문이긴 하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성적도 꾸준하게 내왔던 팀이고, 지금도 자국 리그에서 2위인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K리그에 뛰었던 오르샤도 있는 그런 팀인데,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은 토트넘이 그래도 좀 우위 아니냐, 이런 얘기는 듣고 있는데, 일정의 부담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빡빡한 일정들이 이제 좀 사이사이 껴버렸고, 거기에 크로아티아 원정을 또 갔다 와야 되니까, 제가 비행기 시간을 한번 좀 찾아봤더니 런던에서 크로아티아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피로도가 있죠. 또 유로파리그는 다 주중에 치르니까. 물론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때 이럴 때는 더 심했죠. 저쪽 불가리아도 가고 북마케도니아도 가고 그랬으니까 더 멀리도 갔지만, 그래도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진 상황 속에서 크로아티아 원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0일 동안 앞으로 3일 간격으로 크로아티아 원정 포함을 해서 6경기를 계속 치러야 됩니다. 이걸 또 어떻게 또 견뎌낼 수 있을까? 또 여기서 얼마큼 효과적으로 로테이션을 쓸 수 있을까? 무리뉴 감독이 사실 로테이션을 그렇게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을 좀 살펴보면, 이번 주말 2월 28일 밤 11시에 번니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고요. 3월 5일 새벽 3시에 플럼과 원정 경기 치러야 되고요. 3월 8일 새벽 4시 15분에 팰리스와 홈 경기 치러야 되고요. 3월 12일 새벽 5시에 유로파리그 크로아티아 원정, 이게 이제 16강 1차전이죠.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 치러야 되고요. 3월 15일 새벽 1시 30분에 아주 중요한 경기, 북런던 더비, 아스날과의 또 원정 경기 치러야 됩니다. 3월 19일 새벽 2시 55분에 유로파리그 2차전 디나모 자그레브와 홈 경기 이렇게 지금 치러야 돼요. 이게 말씀만 드려도 이렇게 숨이 찰 그런 거죠. 거기다가 또 크로아티아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프리미어리그 순위 다툼도 있고 유로파리그 8강 진출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 일정이라 볼 수 있겠는데, 요 일정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가 토트넘의 후반기도 후반기지만 올 시즌 전체의 성적을 좀 좌우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도 조금 한숨 돌렸다고 하는 건, 강행군 때문에 힘들어했던 손흥민 선수가 진짜 오래간만에 한 일주일 정도 휴식을 좀 취했죠. 지난 주중에 있는 유로파리그 때 대기만 하고 뛰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충분히, 체력을 좀 비축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BBC도 메인으로 소개를 했던 건데, 사실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체력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지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골만 놓고 봤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2월 7일 웨스트브롬과의 골 이후에 20여일 동안 리그 골이 없습니다. 물론 뭐 주중에 중간에 유로파 리그에는 골 넣었었지만 리그는 그렇다는 거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버니를 상대로 해서 또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올 시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치른 프리미어리그 24경기 다 뛰었고요. 진짜 많이 뛰었어요. 골 13골, 6개의 어시스트. 득점 랭킹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 3위죠. 살라, 부페에 이어서. 어시스트 랭킹은 공동 5위입니다. 조금 주춤한 이런 상황인데 더 끌어올리려면 이번 버니와의 경기 때 공격 포인트를 올릴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골 더 추가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의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이 2016-17 시즌 때 14골인데 만약 한 골을 더 넣는다면 이거와 타이가 되고 계속 그 다음에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버니는 어쨌든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기분 좋은 상대죠. 푸스카스, 70m 막 단독 드리블 했던 푸스카스 그 상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동안 손흥민 선수는 8번 버니를 상대해서 3골과 하나의 도움, 뭐 공격 포인트를 잘 이뤄냈었고, 또 그렇게 뛰었던 경기의 8경기의 승률이 토트넘이 6승 1무 1패니까 손흥민 선수는 정말 번니에 강했고 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 결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그 첫 번째 두 팀의 맞대결 때도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 넣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지난해 10월 라멜라가 왼발 코너킥 붙였는데 케인이 딱 머리로 연결한 걸 손흥민 선수가 머리로, 손케가 머리로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그 귀한 헤딩 슈팅을 봤던, 헤더를 봤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때 제가 분석해드렸지만 케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서 머리로 탁 세컨볼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진짜 잘 넣었죠. 그때 현지 캐스터가 했던 표현이 그거였죠. 데인저러스 듀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위협적인 조합이다. 사실 그러면서 그때 손케가 정말 폭발을 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이 손케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 번이라고 하는 기분 좋은 팀을 상대로 해서 손케의 그런 파기력이 재가동할지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로파 리그에서 그림과 같았던 오버헤드킥을 성공시켰던 델리 알리라든지 유로파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은 이 베일을 중용을 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이제 선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상 라인업을 한번 보면 토트넘은 그래도 부상자들이 많이 복귀했다고 해요. 지금 로셀소도 어느 정도 복귀해서 훈련하는 모습도 있었고 오리에도 복귀해서 훈련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로셀소는 당장 뛰긴 좀 어렵다고 하고 오리에는 조금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토트넘을 보면 일단 손케, 뭐 호이베르, 은돈벨레, 레길론, 요리스 다 복귀할 것 같아요. 최전방에 케인, 그다음에 이선에 왼쪽부터 손흥민, 그다음에 은돈벨레, 베일 나오면 어떨까 싶어요. 베일이 이 정도 몸을 좀 올려놨으면 선발로 하면서 한번 좀 터트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허리 쪽은 호이베르와 시소코, 수비는 왼쪽부터 레길론, 다이어, 토비 알더웨이럴트. 수비 진짜. 오른쪽 도어티. 요 수비 라인이 뭐 레길론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있는 건 괜찮은데 다른 데가 좀 특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산체스로 또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바꿔요. 개개인들도 좀 부족하지만 무리뉴 감독이 자꾸 수비 라인을 너무 손대니까 좀 안정감이 좀 불안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골키퍼는 요리스 쓸 것 같고요. 버니 같은 경우는 그비드민손하고 애슐리 반스가 지금 부상 여파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사사이, 뭐 여기는 션다이치 감독이 탁 사사이 갖다 놓고 롱볼 쓰고 막 피지컬 싸움 많이 하니까 최전방에 제이 로드리게스와 비드라, 그다음에 허리 쪽은 왼쪽부터 맥닐, 웨스트우드, 코크, 브라운힐, 수비도 왼쪽부터 테일러, 뱀미, 타르코프스키, 로턴. 이 뱀미하고 타르코프스키 센터백 조합이 괜찮아요. 골키퍼가 포프인데, 포프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요리스 다음으로 이제 골키퍼의 리빌딩을 하려고 하는데 데려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연결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포프, 그것도 제임스 같아요. 근데 손흥민과 케인이 이제 복귀가 유력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니의 그 센터백 뱀미, 타르코프스키를 중심으로 한 수비력이 사사히 쓰는데 진짜 뚫어내기가 쉽지는 사실은 않은 팀이에요. 워낙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어서 좀 쉬워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지금 15위 버니 같은 경우는 득점은 좀 떨어져요. 꼴찌 셰필드 다음으로 골을 못 넣는 팀입니다. 25경기에서 18골이니까 경기당 0.72골이에요. 확실히 골은 잘 못 넣는데 실점이 지금 30골밖에 안 돼요.
그거는 2위 맨유나 6위 리버풀보다도 실점이 적어요. 그렇게 쉽게 골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평균 점유율이 43.2%. 그러니까 굉장히 점유율은 낮은데, 그래서 17이에요. 점유율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롱볼, 그다음에 막 역습 비율, 이게 상당히 높은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손케가 어떻게 이 강한 수비력을 뚫어낼지와 토트넘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대단히 물러서서 하는 팀을 상대로도 어떤 경기를 할지, 설마 이것도 내려서진 않겠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더 파괴적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팀을 상대로는 또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시간 좋네요. 밤 11시면 이거 뭐 아주 기분 좋게 치맥 같은 거 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